다들 잘 보셨나요? 감동적이죠? 자리도 다 착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지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집회 사회를 맡은 노동자연대 활동가 양효영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였는지 다들 이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그 자리인데요. 제가 발언을 여러 번을 해봤지만 사실 이런 집회에 1시간 내내 사회를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게다가 실내 집회에서 보라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중요한 게 바로 동지들의 호응과 박수, 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응해주실 자신 있으시죠? 예, 그러면 한번 힘차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클라라 채트킨이 제안한 국제기념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10주년이에요. 근데 110주년이 될 동안 우리 여성들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려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눈으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진짜 눈이 썩을 것 같아요. 이 뉴스만 틀면 나오는 권력자들의 성추문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여성들은 사실 직장 내에서 섹시 댄스 강요당하고 임금과 승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이런 열받는 현실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성 노동자들은 바로 또한 이런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채트킨과 함께 여성의 날을 제안한 알렉산드라 콜론타인은 이 여성의 날은 전투적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바로 이처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오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발언을 듣고 여성 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이 3.8 여성의 날의 기원과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 노동자연대 여성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인 최미진 동지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동지들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여성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이 연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3.8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입니다. 근데 얼마 전 3.8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3.8 세계 여성의 날의 진정한 유래는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이고 특히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채트킨은 110년 전 오늘 미국 섬유 노동자 15,000명의 과두 시위를 기념해서 앞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해마다 경축하고 이날을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1917년 러시아의 여성의 날 시위는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이 위대한 2월 혁명을 촉발시킨 바로 그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여성의 날의 기원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당당한 주역임을 강조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110년 전부터도 여성해방 없이 사회주의 없고 또 사회주의 없이 여성해방 없다는 주장을 실천에 옮기려 해왔다는 점도 보여주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했고 또 여성차별 반대 문제를 남녀 노동계급 전체의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었던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정부가 오늘날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조차 이루지 못했던 여성해방 여러 조처들을 실험하고 시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여성들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성별 임금격차 100대 64, 이것은 그 명징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어깨 위에 육아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확산된 미투 운동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괴롭혀온 이런 성폭력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아로새겨진 여러 여성차별 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 노동자들은 섹시댄스 장기자랑 이런 것을 강요받고 또 임신 중에도 심지어 야간 노동을 강요받은 그런 사례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착취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높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 성평등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투 열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 페미니즘의 재부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운동 덕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관 비율을 늘렸을지언정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에는 여전히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 개선책은 전혀 없이 임금 공시제 정도의 얘기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생색을 팍팍 냈지만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지금 약속조차 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실질적인 여성 노동자 조건 개선에 미온적인 것은 그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이 부르주아 개혁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조건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려면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개입해서 여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이런 주류 여성운동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른바 젠더 거버넌스 전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장관은 최근 그 우익의 동성애 혐오적 압박에 안타깝게도 굴복해서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더 많은 후퇴의 서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이와는 다른 비전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이토록 체계적으로 차별받는 데는 그만한 물질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이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이런 노동력을 길러내는 부담을 절감하려고 노동계급의 여성, 특히 노동계급의 가족,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지속될수록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차별은 남성 개개인이 가진 편견과 본성 탓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차별을 보는 관점의 첫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성운동 내에서는 이 차별과 계급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계급이라는 문제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차별에 대한 이해를 축소시키고 또 그것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계급에 따라 판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 조건에서도 이 부자 여성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시술받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낙태 단속 시도라도 있으면 치솟은 이 낙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것이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아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픈 몸을 잃고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낙태가 바로 계급 문제인 까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운동의 이 물결은 감동적이고 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정의를 요구한 이런 여성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개별적인 폭로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 한계도 봐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간제 교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간제 교사들은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수없이 겪는 일이다 하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고 또 기간제인 이런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여러 성추행, 성폭력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간제 교사 노조는 이 조합원들이 겪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몇 이 교사들이 게시판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슴 아프게도 해고 등의 여러 불이익을 걱정해서 이제 스스로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성폭력과 성희롱에 맞서는 일조차도 개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여성위원회와 같은 한 부문의 과제로 이런 문제를 남겨두지 말고 조직 전체의 과제로 삼고 또 실질적인 행동을 조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싸웠을 때였습니다. 2000년 롯데호텔 파업의 사례가 유명하고 또 2011년에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이 차별과 계급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여성 차별에 맞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차별에 맞서서 단결할 수 없다는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지배계급 남성들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노동계급은 결코 한 부문의 차별을 방치함으로써 다른 부분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은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을 떨어뜨리는 압박으로 작용할 뿐이고 또한 여성 노동자가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면 그와 함께 살고 생활하는 노동계급 남성들의 부담도 커질 뿐입니다. 물론 지배자들은 이 노동계급 내에 각 부문을 서로 경쟁시키고 또 이간질시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술책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이간질에 맞서서 노동 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을 여성차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런 것을 조직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아일랜드와 폴란드 자매조직 사회주의자들의 연설을 보게 되겠지만 그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낙태권을 노동계급의 문제로 여기고 노동자들이 그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가하게끔 하는 데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낙태권 운동은 아직 그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노동자연대 남성 조합원 노동자들은 이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가한 거의 유일한 그 조직 노동자 대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아차의 이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공장 내에 이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크게 관심을 갖고 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더욱더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겪는 차별의 문제들, 착취의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단지 잠재적 피해자 또는 여성 혐오 사회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방시켜줘야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도 그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내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한국의 전체 그 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44%이고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한다고 해서 자본가들에게 여성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도 결코 아니고,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싸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여성 해방 없이 사회주의 없고, 또 사회주의 없이 여성 해방 없다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전통은 여러모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 그리고 성해방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염원을 노동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전진시키는데 우리가 적극 기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 최미진 동지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 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나아졌습니까? 예,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차별에 맞서서 단결할 때만 진짜로 이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호응과 투시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요, 전체를 한 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동자 단결하여 차별에 저항하자! 남녀노동자 단결하여 차별에 저항하자! 차별에 저항하자! 열의는 되게 좋은데 한 번씩만 너무 좋은데요. 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외쳐볼게요. 직장 내 성차별 반대한다! 직장 내 성차별 반대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주 목요일이면 생각이 나는 작업장인데요. 마침 오늘이 또 목요일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명동에 위치한 그 세종 호텔입니다. 이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민주노조 탄압과 성과연봉제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에 맞서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세종호텔 노조는 6년 동안 이 매주 호텔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노조와 호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지키려 애써온 소수지만 내공 있는 노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늘도 집회를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셨다고 해요. 지금 이제 발언하시는 이 동지는 세종호텔 노조의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의 박춘자 위원장님 발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위원장 박춘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제가 발언을 짧게 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10분이나 발언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였고 아주 대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위원장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고요. 그랬으면 아마 진작에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세종호텔의 우리 여성 조합원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동료라고 부르고 동지라고 부르는 우리 세종호텔의 여성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임금이 삭감당하고 일하는 곳에서 쫓겨나서 로비를 청소를 해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는데요. 좀 똘똘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텔 업계는 1988년도 올림픽 전후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많은 여성 노동자, 특히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이 재취업 수단으로 호텔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객실 청소라든지 식당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원으로 계시고 부위원장님이신 이기원 여성 부위원장님이 15년쯤 되셨을 거예요. 제가 한 5년쯤 되셨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다른 남성 직원들처럼 승진이 없어요? 다 모여서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한테 왜 우리는 저 선배님이 30년이 되고 내일 모레 정년을 하시는데 왜 캡틴조차 달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싸웠고 노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노조가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캡틴 승진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분은 캡틴으로 정년을 하셨죠. 그런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제 파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개실 쪽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뭘 잊어먹고 했든 메이드는 책임을 지고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물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사무실이나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또 이기원 여성부장님이 왜 그러냐고 절대 낼 수 없다. 그걸 시발점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시작됐고 저도 같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같이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파업을 거치면서 여러 투쟁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이 내공이 쌓이셔서 싸움을 잘합니다. 뭐 하다못해 저희가 파업이라는 걸 처음 했을 때 저희 조합원들이 전혀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부사회가 몰려와서 저희 조합원들을 깼다고 해야 되나? 다쳐서 병원 갔다 와서 내일 저분들이 이 농성장을 와주실까 했지만 다 오셨어요. 멀쩡하게. 그 식구들 남편들이 말렸는데 내 얘기 안에 싸움이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셨던 분들이 정규직이 되셨습니다. 그 2013년도 호텔업계가 다 비정규직으로 갈 때 저희 세종노조는 정규직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같이 싸우고 계십니다. 많은 노동자, 남성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상급자들한테 따지거나 대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배들인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저희 세종호텔 조합원 아마 파업 이 투쟁이 저희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귀를 했을 때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종노조 조합원들 때문에 핸드폰을 다 압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왜 다른 남성 조합원들이나 뭐 손님한테 매너가 아니라고 우리의 핸드폰을 뺏어가면서 남성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때 상급자들이 남성 직원들한테 뺏어가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인권위 갈 거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체적으로 협박을 했죠. 사실은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얘기하고 침묵하지 않고 꼼수를 부릴 때 저희는 회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기로 해서 결국은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투쟁들이 하나하나씩 저희 조합원들을 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점점점 저희를 두려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하고 밥 먹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둥 이런 별명이 들어요. 쟤들은 세종호텔에서 저희 등급을 나눠요. A, B, C, D, S. B 저희가 C, D, S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거의. 그래서 임금을 삭감을 당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차별적으로 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여서 쉽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또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투쟁이 또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종호텔 투쟁 집회가 열립니다. 물론 집에서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근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와이프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남편이 전화 오고 애한테 전화 오고 막 고민들 하더라고요. 저희 허지 조합원 같은 경우는 애가 어려서 계속 집회 중에도 전화가 와요. 이 조합원님은 집회나 선전전을 나오기 위해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준비를 해놓고 집회를 나오고 선전전을 나옵니다. 물론 다른 조합원들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조합원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투쟁이 목요일날 전화 오지 않는 것을 만듭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허지 조합원님은 신랑이 볼링을 치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매일 볼링을 치러 가는데 그래서 볼링 치는 거 목요일은 치지 마. 나의 싸움이고 나의 투쟁인데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애들을 보고 밥을 먹여라. 나는 뒷부리까지 하고 늦게 들어갈 거야. 남편이 전화 안 옵니다. 저희 박정희 조합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퇴사하셨지만 박행업 조합원님은 퇴사하고도 별일 없으시면 옆 호텔에서 알바하시다가도 뛰어와서 집회 참석하시고 투쟁 기금도 주시고 합니다. 저 싸움 하실 때 정기적으로 전환되시던 분인데 끝까지 저희 함께 외부에서도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김인희 언니는 내년에 정년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퇴근 시간이 늦어도 집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지만 목요일은 전화 오지 않습니다. 언니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투쟁 중이야! 뭐 그러니 나를 가만히 내비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저는 결코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투쟁은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들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만들어가는 우리 세종노조의 여성 조합원들이 그리고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고 우리의 싸움이 우리를 지금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 힘을 줄 것이고 언젠가 같이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서로 믿으면서 하나하나씩 나가고 있는 우리 세종호텔 여성 조합원들을 자랑도 하고 싶고 특히 오늘 집회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많이 시간이 지나서 많이 아플 텐데도 늘 밝은 웃음으로 특유의 여성들의 인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자립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조합원들이 위원장이 된 거를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늘 힘들다고 툴툴거리는 편인데 오늘은 너무 조합원들 보면서 감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남성 조합원들 또한 이 투쟁을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저희 한인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명절 음식을 하러 일찍 들어가셔야 된다고 회의를 빨리 끝내자고 하실 정도로 많이 바뀌셨고요. 그러니까 이 투쟁이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편견 이런 걸 깨는데 얼마나 많이 되고 우리를 단결시키는지 저는 많이 배우고 또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작지만 오늘 주제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제에 걸맞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노조가. 저희가 많이 좀 버벅거리는데요. 많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저 연대 또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이 싸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직 10분이 안 돼서 더 얘기할게요.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떨려서. 그리고 한 가지 예는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건 세종노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병가나 육아휴직을 나가는 거를 굉장히 불이익을 줬습니다. 불이익을 줬지만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문제였겠죠. 누군가는 나가고 뚫어야 될 일을 세종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이셨던 어떤 선배님은 어깨 인대가 끊어졌는데 병가를 나갈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다시 복귀를 못 할까봐.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냐면 당신 복귀할 때 완치 판정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어.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진짜 아파도 참고 약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종노조가 같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당연한 권리라는 걸. 저희가 병가를 나가고 당당하게 나 이제는 나와서 복귀할 만해. 완치 판정서 따위는 없더라 라고 외치니 받아주더고 그게 선례가 돼서 이제는 육아휴직과 병가를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꽁소를 그려서 협박을 해서 못 나가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살짝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런 일은 없다고 같이 코치해 줄 텐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세종노조와 상의하십시오. 저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종호텔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담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또 저희 뭐라 그럴까 업무량이 있어요. 몇 시까지 뭐를 해라.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7시가 됐건 8시간 됐건 학원을 갔어요. 근데 저희가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합원 외에는 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C등급이 돼서 임금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가 그 투쟁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 노동자들이고 우리의 싸움을 보고 다른 노동자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얘기,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결된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된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사회주의이기 이전에 사회주의자다 보니까 마음이 막 울컥했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한 조합원이 남편한테 목요일은 밥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투쟁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성장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생생한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노조 탄압 엄청 하고 있는 이 세종호텔 사주인 그 주명건이 이명박 당선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패한 인사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이명박 갈 것 같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죠? 이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구호 같이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강제정보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 벽두부터 대학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그 투쟁에 나섰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최저임금 그거 코딱지만큼 올렸다고 그 대학들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알바생을 투입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지금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그 퇴직자 자리를 그 단기 알바생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려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이런 꼼수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아주 가열차게 투쟁해서 고려대 당국을 혼쭐 내고 투쟁을 승리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이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없다고 하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골리앗 같은 사업 자본에 맞서서 연전연승 승리를 거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의 서재순 부분회장님을 바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분의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저희 고대에서나 두서없이 떠드는 사람이고 또 저희 또 부회장님이 지금 같이 오셨어요. 남성분이지만 여성의 날을 맞아서. 근데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을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투쟁 장소에서만 저희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얘기를 해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대분에서 일한 지는 2009년도 알바 제도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까요 세종에서 그 병가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병가 제도가 저희 고대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아시죠? 청소 노동자는 여성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최고 작은 데는 항상 여성들이 있어요. 그치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애를 어릴 때 키울 때는 저희 아들이 지금 30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키울 때는 애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유치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육아를 애기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그런 데도 이렇게 봐주는 데가 많지가 않고 그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일 대길 때는 진짜 그 문제가 진짜 울면서 어떨 때는 저희 애들을 방학 때는 가둬놓고 일을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여기 보니까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더 많아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건 투쟁 문제에서는 나가서 여성분이 일을 하고 투쟁을 잘하려면 시어머니부터 바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여성회사를 이렇게 맨날 해도 절대 나가서 투쟁할 수 없어요. 그치요? 맨날 여성들만 나가서 일하는 분들만 집안에서 힘들고 밖에 나가서도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시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성이 여성의 적이라고 여성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고대분에 투쟁할 때도 보면은 항상 제가 나가서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면 저희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항상 공격을 해요. 이상한 쪽으로 공격을 하고 왜 자꾸 투쟁을 해야 되냐 그러고 지금 이 임금에도 맞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제에 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저희 투쟁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투쟁 얘기가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저희 노동자 비정규직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이에요. 60이 넘었어요. 보통 대학교별로 보면은 옛날에는 나이가 많다고 내보내고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저희가 들어올 때는 병가제도가 없었는데 서경지부라는 민주노총에서 병가제도를 집단교섭에서 만들어서 이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투쟁이 2009년도에 저희 고대분의 폐지 투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투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 투쟁으로 인해서 저희 대학가에 있는 청소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제일 큰 투쟁을 하마다 하기 시작해서 임금투쟁 최저시급도 못 받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게요. 최저시급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저희가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2011년도 임금투쟁 서경지부에서 집단교섭을 하면서 그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쟁이 그 고려대나 뭐 연세대 큰 대학에서 하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 해서 이슈화가 굉장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최저시급도 저희가 시급이 얼마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피부로 느껴요. 그거를. 왜냐면 저희가 2011년도 투쟁을 시작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최저시급 6월달부터 시작하는 최저시급을 강화문이나 서울역 같은 데를 저희 노동자가 고대, 연대, 뭐 홍대, 이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서 빨간 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해마다 투쟁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투쟁을 저희 그때 투쟁은 300원, 500원 올리려고 했어요. 시급을. 진짜 그 투쟁으로 인해서 밤새워서 투쟁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제가 그 노동자들 밤새우면 학생들까지 밥을 헤매기고 그 투쟁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투쟁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최저 시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꼼수를 부려요.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저희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조금 오르는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을 줄거가지고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하고, 알바 제도 같은 거를 사회적 악인 알바 있잖아요. 그 알바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지에 3시간짜리를 넣는다는 거는 사회의 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고려대 분야에서 올해 투쟁을 시작한 거는 임금 투쟁이 아닌 그 알바를 3시간짜리 알바 아닌 8시간짜리 정상 근무자를 늘하는 투쟁을 올 새벽에 올 1월 2일부터 진짜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투쟁에는 노동자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뒤에는 학생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 고려대 분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투쟁을 아무리 크게 한다고 저희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 특수상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의 힘. 고려대 학생들, 연세대나 뭐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 젊은 분들,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진짜 그 학생들이 잠이 많은데 와가지고 진짜 와서 자요. 투쟁장소 와서 이렇게, 그래도 저희한테 힘이 돼요. 그게 학생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고려대 박성준 부장님이, 총무과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한테 자기네가 제일 무서운 게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절대 학생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대요. 처음에 그 알바 투쟁할 때 새벽에 그 코비라는 회사가 원래 알바 회사예요. 그래서 3시간씩 알바를 주는 회사인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떡대 같은 이렇게 젊은 분들을 한 15명, 20명씩 데리고 왔어요. 저희들을 막 우리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막 몸싸움식으로 막 이렇게 그 용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인데 그분들은 용역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짜 목소리를 키워주고 와서 잠깐 잠을 자더라도 와가지고 있어준다는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대 분야가 이번에 투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서 홍대가 또 조금 낮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안전한 성과는 아니에요. 투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으로 인해서 또 올해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매년 퇴직자가 많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전에는 아무 때고 내보냈잖아요. 소장님 마음대로 내보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이랬는데 노동조합이 있고 여성들 그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단 교섭으로 인해서 그 교섭에서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놨지만은 퇴직자가 우리가 정년 7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점점 퇴직자가 많아요. 해마다. 그래서 투쟁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해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투쟁을 했지만 또 임금 교섭이 9차 교섭이 끝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쟁기 조정이 들어가서 또 시급도 같은 우리 임금 투쟁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찬밥투표에서. 그래서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투쟁이 여러 가지 투쟁이지만은 제일 힘든 투쟁이 임금보다도 저희 퇴직자 자리 지켜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투쟁을 하지만 여러 동지분들이나 여러 군데서 도와줘야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연대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저희 고대 분야가 아무리 잘났어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고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도와주시면은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대가 지금 투쟁이 엄청 힘들어요. 저희가 어제도 갔었거든요. 연대 투쟁을. 근데 거기는 진짜 알바 제도가 들어왔어요. 진작에 그 코비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백양로라고 지하에 들어가시면 진짜 시설을 너무 잘 해놨어요. 연세대를. 제가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놨는데 세상에 노동자 월급 그거 주는 거 깎으려고 맨날 그 학생들한테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학생들 그 등록금이 8년째 동결되어서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저희 노동자 월급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매년 퇴직자 자리마다 알바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로다가 이런 일을 벌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싸움이 된다고 앞으로는 봐요. 모든 싸움은.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서 연세대 싸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 고대분야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투쟁에 저희를 위해서 여러 동지분들이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한테 새벽 4시는 사실 이제 잘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자야 되는데 얼마나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면은 새벽 4시에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10명, 20명씩 와가지고 연대를 했대요. 그래서 비록 거기에서 자더라도 함께 이렇게 연대를 보여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 청소 경비 노동자 투쟁을 한 몇 년 동안 이제 연대를 해왔었는데 진짜 어떻게 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치졸하게 학위받은 놈들이 학위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정말 짜증이 막 많이 나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임금 그 협상이 결렬이 된 상황이고 다시금 투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할 것은 바로 진짜 사장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장 대학이 임금과 고용 보장하라! 진짜 사장 대학이 임금과 고용 보장하라! 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진짜 사장 대학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진짜 사장 대학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노조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현장 소장 쫓아내는 일인데요. 왜냐면은 엄청 상납받고 성희롱하고 막 제가 듣기로는 곰탕, 보신탕 이런 거 끓여 마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사실 이런 진짜 직장 내의 그 성희롱, 성차별 이런 문제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를 진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최근 병원에서도 이런 성희롱과 여성차별 문제로 분노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다음 발언자는 바로 병원에서 이런 차별과 착취에 맞서오신 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다시 되돌려달라. 그 다음에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서창석 병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예, 많이 아시네요. 박근혜의 주치의였던 사람인데요. 온갖 의료 적폐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치의면은 사실 박근혜 감옥에 있는데 그 가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게 주치의 의무를 다하는 일인데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서울대 병원 노동자들은 이런 적폐 인사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해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일부 돌려받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에게 따끈한 주사 한번 놔주신 동지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 서울 지역 지부장 김진경 지부장님 모시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서울지역 지부 지부장 김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앞에 계셨던 두 분처럼 이 여성의 날에서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게 처음입니다. 강당에서 발언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항상 거리에서 많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떨립니다. 오늘자 그 노동자연대 신문을 보니까 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기사가요. 그래서 여성의 날 맞이해서 인터뷰를 좀 해달라는 요청에 병원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91년도 서울대 병원 간호사로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직종은 간호직이어서 간호사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간호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신문에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들으면 식상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서울대병원 지금 현재는 분해입니다.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해에 있는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의 역사. 작년이 저희가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87년도 8월 1일 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제가 병원 입사 27년째니까 거의 노동조합과 같이 가죠. 예.
그래서 저는 병원 입사하고 3개월 뒤에 노동조합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호사 일 반 했고요. 그 노동조합 투쟁 반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저 공부는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도 10분의 시간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아가지고 A4 용지 몇 장이 돼가지고 좀 많이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쟁은 저는 조합원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비정규직 지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가장 많이 울었던 시점이 99년도였습니다. IMF 지나고 나서 병원 사업장 안에 비정규직은 IMF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비정규직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고 99년 이후부터 파견업이 통과되면서 외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사업장에는 8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약한 고리를 자본은 뚫고 왔습니다. 병원 안에서 일하는 환자 밥을 책임지는 식당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의원을 했습니다. 99년도 겨울에 병원은 환자 급식 부분을 외주화시켰습니다. 환자 급식은 소아급식과 어른들 식사 급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요.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이 급식부터 외주화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간 천막 농성을 했지만 조합원들도 같이 함께 했지만 어린이 급식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 20명 정도쯤이야 외주화해도 괜찮겠지? 그 20명 노동자는 어른밥을 만드는 곳으로 부서 이동을 하고 그 어린이 급식은 외주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병원은 전산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서에서 외주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병원이 전산실 직원들 임금을 2배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병원은 지금처럼 대한민국 병원의 최고 임금 수준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10번째 정도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되고 나서 임금이 그렇게 병원 사업장 사립대 병원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고대병원, 아산병원보다 저희가 임금이 낮았습니다. 전산실 직원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산 붐이 불었죠. 2000년도에 학교의 가장 최고의 과가 공대였습니다. 컴퓨터공학부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임금도 2배로 주겠다고 하니 그 안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외주화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명의 노동자만 우리는 정규직으로 남아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전산실 직원들은 외주화가 됐습니다. 그 10명의 노동자는 보람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다음 전산이 외주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병원이 치고 들어온 것은 간병인이었습니다. 간병인 노동자도 서울대병원 정규직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간병인이 정규직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실 거 아닙니까? 예. 간병인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간병인 사설 무료 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에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간병인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대 병원장이 만든 소장인 무료 소개소였습니다. 그 안에 200명이나 되는 간병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폐쇄했습니다. 200명 더 된 간병인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어 앉았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권위, 노동청, 청와대,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간병인 노동자를 다시 일자리를 찾는 투쟁에 노동조합이 1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병인 노동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도 아깝다. 내 조합비로 간병인 노동자들이 복직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먼저 조합원 간담회였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4번. 제가 비정규직 지부장 외에 또 하나가 울보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안 울려고 오늘 다짐했는데 예, 안 울겠습니다. 간병인 노동자들이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울대병원 안으로 복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병인 노동자들이 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들어야 되는지를 조합원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다 설득시켰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투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그래 서창석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난다. 그 서울대 병원장이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하지 못하겠다면 서울대 노동조합이 무료 소개소를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료 소개소를 하고 간병인 노동자들을 서울대병원 안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이 의료연대 본부 서울지역지부잖아요. 안에 간병인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 간병인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비정규직 투쟁을 간병인은 저희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간병인 투쟁을 하면서 승리의 맛을 보면서 저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외조화가 들어오고 파견업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10년 비정규직 투쟁할 때마다 저희는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하고 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보겠다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는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아니다. 비정규직 해고법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마다 비정규직을 갈아치울 거다. 자본은 1년 11개월만 되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시킬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웠습니다. 서울대병원도 2007년도에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2007년도 투쟁에 2년 이상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라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명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파업장에 나가겠다고 파업에 나온 노동자도 있습니다. 해고를 감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 장소에 나왔고 파업을 하는 동안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장 근무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연장 근무 반대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규직이 파업하니 그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연장 근무를 시키려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400명이나 되는 서울대병원 안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부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맛을 봤습니다. 승리의 맛을 보니 저희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2010년 병원은 전기시설 1978년에 외주화된 전기시설 파트 노동자를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복직됐습니다. 그런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저희 비정규직 정규직 합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정교조, 인천공항공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에서 그들을 좀 저는 촛불이 일어날 촛불로 박근혜가 좀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에 가면서 우리 촛불 들어가지고 어떻게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 폰에는 촛불이 횃불이 되어야지만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싸워야 되고 쳐들어가야 되고 뭐 있잖아요. 몽둥이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3월에 박근혜가 구속을 되는 걸 보고서 아 구속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배웠는데 문재인이 퍼포먼스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제로화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잘반탈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환호성을 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직종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답답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많이 시켰지만 병원이 커지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을 많이 시켰고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말하자면 기간제 비정규직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2017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떨어졌을 때 옳다구나 저희는 이 싸움 한판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CMS로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비 10,000원. 병원한테는 절대 조합원이라고 저희는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조합원 되어달라고 저희는 이 싸움 같이 하자고 노동조합 가입시켰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도 움직여야 되고 정규직도 설득시켜야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싸움 제대로 된 100% 정규직화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작년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29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했습니다. 며칠 전 2월 마지막 주 29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된 축하하면서 노동조합 시간 4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80~90%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성 노동자들이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감사하다고 얘기 듣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규직화 됐으니까 여러분이 또 앞장서서 지금 밖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서울지구는 병원 사업장 안에 있는 외주업체를 정규직화 합의를 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교섭에 들어갈 것입니다. 외주업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임금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많은 임금 인상을 해야 되고 고용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의 양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3월부터 교섭에 들어가면 투쟁은 6, 7 될 것입니다. 부탁 말씀은 저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될 때 많이 오셔서 연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적혀 있는 거 읽지를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눈치를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 자랑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장년 합의를 한 곳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올해도 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무대를 또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저희 서울대병원 작년 서창석 병원장 퇴진운동에 노동자연대가 많은 힘을 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퇴진은 못 시켰지만 저희 근데 기간이 있어요. 2019년 5월까지입니다. 임기가요. 그래서 저희 퇴진은 마무리된 거 아닌데 일시 잠정 중단이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더 급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밖으로는 퇴진을 외치고요. 안으로는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저 서창석 병원장이랑 교섭을 해봐라.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저희요. 그거 가지고 진짜 한 10차례 이상 간부들이 토론을 했어요. 아니 퇴진을 시킬 사람을 교섭 자리에 앉히는 게 말이 되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 내년 5월 그 전에 물러나지 못하면 내년 5월에도 물러나니까요. 일단은 정규직화 시키고 저희가 퇴진운동 또 할 것입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있는 힘껏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직경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병드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해서 차별에 저항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해서 차별에 저항하자! 보너스 점수라도 드리고 싶어요. 열이네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로 이 절실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구호도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호 인력 확충하라! 간호 인력 확충하라! 네, 감사합니다.